안녕하세요, 리비아한입니다. 오늘은 한솔 홈데코 사이트 오랜만에 한번 하게 되었네요. 오늘 하게 될 부분은 바로 현재 제가 선택한 부분, 이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품 정보 부분이고요. 한솔 매거진까지 같이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미지 다운받은 걸 보게 되면 이게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프라이트 이미지 이 부분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사이트를 보게 되면 이게 현재 오픈된 사이트인데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색이 변해요. 그래서 이 부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운데 정렬이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캡처받은 이미지를 보고 작업을 할 텐데 그 전에 HTML부터 해야겠죠. 이미지는 이미 슬라이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림위버에서 저번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 우선 섹션, 이전 시간에 섹션 부분으로 나눠서 이 섹션에 비주얼 영역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섹션이 나오게 되겠죠. 섹션에 이제는 이 부분을 제 프로덕트라고 하겠습니다. 프로덕트라고 해서 제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서 각각 링크들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링크들의 모음이 해당되고, 그리고 이 섹션에 대한 제목 자체가 제품 정보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이트 들어가 보면 제품 정보에 마우스 올리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죠. 이 메뉴가 이 밑에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제목을 중간에 주고 제품 정보에 대한 바로가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목을 줘야겠죠. H2 요소에서 제품 정보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로 해서 각각 넣어주도록 할게요. 링크를 넣게 되는데 각각 텍스트가 다르죠. 그럼 우선은 틀만 다 만들어 놓고 복제한 다음에 텍스트는 나중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복제를 해두고 삽입을 할게요. 바닥재, 그리고 그다음에 벽면재, 도어재, 벽면재, 도어재, 몰딩재, 시트재, 그리고 가구재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 소개, 제품 정보 부분은 HTML이 끝났어요. 이젠 다른 부분을 하게 될 텐데, CSS 부분을 하게 될 텐데 한번 다시 디자인을 보면서 해볼까요? 우선은 우리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도 색이 변했고 이 부분도 색이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올리실 부분은 이 두 가지 영역 전부 다 마우스를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링크 영역이 이만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는 배경 이미지로 넣을 거거든요. 각각 배경 이미지로 넣는데 그냥 일반 배경을 넣게 되면 이 이미지가 전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작은 영역만 지정을 해야 돼요. 이 영역만 따로 지정을 해서 이 안에 이미지가 이만큼은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나머지 밖에 있는 이미지, 이런 겉에 있는 이미지까지 다 보여지게 되거든요. 스프라이트 이미지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공통적으로 크기를 다 만들어야겠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이미지를 딱 맞게 이렇게 사이즈를 재놓고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다음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 네모칸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 이미지는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 이미지를 봤을 때 위아래로 초과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추가로 이렇게 덧대어서 영역을 더 넓힙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 크기는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다 포함할 수 있는 이 이미지의 사이즈죠. 자, 다음 걸 볼까요? 다음 부분도 이미지가 이 사각형 안에 다 들어오고 그 다음도 다 들어옵니다. 자, 다 들어오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미지 사이즈를 이미지를 넣을 때 이미지에 들어가게 되는 큰 사이즈는 이 영역 안에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영역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이미지는 조금만 보여주고 어떤 이미지는 일부분 잘리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5개, 6개 있는 이미지가 같은 곳에 다 보여지게 하려면 가로, 세로가 전부 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각각 사이즈를 다 재보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본 결과 이 사이즈로 들어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를 따로 메모를 해 놓을게요. 64에 50이라는 숫자를
CSS로 가서 우선은 뷰를 슬레이트로 바꾸고 스플릿으로 바꾸고 좌우측으로 바꾸겠습니다. 스플릿을 버티컬로 바꾸고 이 부분은 CSS가 보여지게 하고 사이즈가 아까 64에 52였죠? 64에 52 사이즈를 메모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주석 처리를 해서 안 보여지게 할게요. 자, 다시 HTML 보면 이제 이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우선 제품 정보라는 디자인상에 제품 정보라는 글씨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숨겨주게 할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하이드를 써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포진 앱솔루트 레프트 3000 픽셀 3000% 가게 할 수 있는 화면상에 사라지게 하는 하이드 클래스를 썼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코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정렬이에요. 우선 가운데 정렬을 하기 전에 각각의 디자인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들어가 있죠. 텍스트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텍스트는 높이가 폰트 사이즈에 해당되고요. 15픽셀에 가장 진한 부분을 폰트 컬러로 합니다. 그래서 15픽셀에 이 컬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럼 클래스부터 가져와야겠죠. 우선 섹션에 프로덕트 클래스에 A링크에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컬러는 이 밑에 있는 컬러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5픽셀입니다. 이렇게 넣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텍스트가 변하죠. 마우스 올렸을 때 컬러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사이트 가시거나 아니면 이 텍스트 아이콘의 디자인이 색깔이 바뀌죠. 이 아이콘이 이 색깔로 바뀌기 때문에 텍스트도 이 색깔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의 진한 부분을 가져와서 마우스 올렸을 때 프로덕트 클래스 안에 있는 A 요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바로 컬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삭제가 됐네요.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원본 사이트를 다시 보게 되면 좀 굵어져요. 텍스트가 좀 굵은 폰트로 바뀌기 때문에 폰트 웨이트 볼드로 해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볼드함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굵게 변하게 되겠죠. 이제 각각 이미지를 넣어야 돼요. 각각의 이미지를 넣게 되는데 지금은 HTML5 CS3로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각각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 그 다른 이미지를 클래스로 구분하지 않고 NTH child로 제가 구분을 시킬게요. 우선 NTH child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배경 이미지를 어떻게 넣느냐, 이 영역의 사이즈가 꼭 필요하다고 했죠. 제가 아까 배경 이미지 그 아이콘을 넣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따로 요소를 넣어서 이 사이즈를 주는 게 아니라 비포나 또는 애프터로 가상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제가 영역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말보다는 한번 코딩을 해봐야겠죠. 자, 우선은 이전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A 요소 이전 요소에다가 제가 컨텐츠를 배치시킬게요. 그래서 비포 해놓고 가상의 컨텐츠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배경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배경 이미지는 한 소리죠. 이미지에 바로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됩니다. 좀 반복하지 않으므로 넣어 놓도록 할게요. 우선은 좀 엔터를 쳐서 좀 위로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선 영역이 현재 안 보이죠? 그 비포나 또는 애프터 컨텐츠 하게 되면 이 가상의 인라인 요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인라인 요소에 배경을 넣어봤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배경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배경이 보이기 위해서 가로 세로 값을 넣어야 돼요. 근데 컨텐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라인 요소예요. 인라인 요소에는 가로 세로 값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강제로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해서 가로 세로를 다시 한번 넣어줘야죠. 14에 52. 그러면 이 사이즈로 디스플레이 블록하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가로 세로 영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배경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 다 배경이 보여지죠. 이전 요소
A의 이전 요소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이 부분에 인라인 요소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럭했기 때문에 이미지 밑에 텍스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역은 개발자도로 한번 찍어보면 요 사각형 64에 52라는 사각형 안에 이미지가 보여지는 형태가 된 거죠. 64에 52는 바로 이전에 비포 컨텐츠 지정한 곳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기본 세팅이 끝나고 이제 각각 이미지를 위치를 배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같은 이미지를 쓰고 있지만 다른 것은 각각 배경 이미지의 포지션이 달라요. 지금 이 이미지를 편집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여진 이미지, 두 번째 보여진 이미지 이런 식으로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게 스프라이트 이미지는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이동을 시켜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64, 52를 만들었어요.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여기서 하지 않았네요. 바로 이곳에서 했죠. 64, 52를 이곳에서 했기 때문에 사이즈 다시 한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죠. 이 사이즈를 그대로 포토샵으로 다른 파일로 가져와서 이 영역 안에만 보여지면 되죠. 이 영역 안에 보여지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우선 거놓고 영역이 딱 맞죠? 한 칸 내려서 이 영역이네요. 이 영역에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이드라인을 걷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작업하시기에. 가이드라인 넣고 이곳에 딱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우선은 여러분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배경에 검은색 깔아서 좀 투명하게 좀 해서 올려서 좀 편하게 보기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 영역이 이제 이미지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럼 이만큼 영역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배경 이미지의 좌표가 여기부터 시작해요. 이 부분에 이 1픽셀부터 시작이죠. 여기가 좌표 00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 다 HA만 보여지죠. 하만. 바로 이 부분만 보여지는 거예요. 한 솔의 하만. 그러면 우리가 가게 될 곳은 X축으로 이만큼 3픽셀 가야 되고 Y축으로 118픽셀 가야 돼요.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양수, 이쪽으로 가면 양수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현재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18에 3픽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죠. 첫 번째 이미지, 바로 이 부분, 첫 번째 li죠. 그러면 프로덕트에, 클래스 프로덕트의 li 중에 nth child, 특정 번째의 자식을 선택을 하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자식이죠. 이 첫 번째 자식의 안에 있는 A 요소의 이전 요소, A 요소의 이전 요소를 잡습니다. A 요소 이전 요소를 잡는 이유는 바로 이 배경 이미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경 이미지를 A의 이전 요소, 바로 이 부분에다가 가상의 인라인 요소를 생성을 했죠. 가상 인라인 요소라는 것은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라는 요소를 생성을 해서 그곳에 각각 이 부모에 해당되는 li 요소의 형제를 li 요소의 자식을 잡아서 이 자식에 대한 몇 번째인 것을 잡아서 그 안에 있는 자식 li의 자식 그리고 그곳의 컨텐츠의 배경 위치를 수정을 하시는 것이죠. 백그라운드 포지션이죠.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하고 X축으로 3픽셀 마이너스 118픽셀 위로 올라가게 하면 바로 첫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왼쪽 오른쪽으로 좀 짧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픽셀이죠. 마이너스 3픽셀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픽셀.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해서 왼쪽에 붙어야 되죠. 그러면 이 이미지가 이곳에서 왼쪽으로 움직여줘야지 이 공간이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결국 다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게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된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좀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붙여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하셔서 바로 이렇게 옆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상자 안에 지금 이 상자로 전부 다 통일을 시켰거든요. 사이즈를. 모든 이미지 사이즈가 다 이 박스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비포의 가로 세로 값에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곳을 가운데 정렬된 것처럼 좌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이곳에서 이곳 사이에 박스에 들어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좌표를 계산할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좌표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가로 사이즈가 X축이고 세로 사이즈가 Y축이에요.
마이너스로 다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75에 118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Y축은 계속 118이 될 거예요. 118 안에 있어야지 또 전부 다 같은 공간에서 다 같은 높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로는 118이고 달라지는 건 X축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X축이 현재 75픽셀 118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한 줄 복사하시고 두 번째 li 안에 있는 자식 a의 이전 요소, 가상 이전 요소에다가 마이너스 75 넣어주시고 높이는 y축은 똑같죠. 넣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복사 붙이기로 해서 좌표만 수정하면 되겠죠. 세 번째 이미지,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미지 하시고 각각 좌표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포토샵에서 이 영역 안에 보여진다고 했죠. 이 영역 안에 보여지는데 그대로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되고 이 사각형 안에서 가운데로 올 수 있게 배치를 시키고 다시 가이드라인 그으시고 이 곳에 대한 X축만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148이에요. 이 부분은 148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보면 9픽셀, 이쪽은 좀 여백이 다르네요. 그러면 그대로 계속 가셔야 됩니다. 계산을 하셔서 만약에 이 부분 사이 여백이 같고 이 부분 여백이 같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해볼 수 있어 다음 좌표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백이 다 다르네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이동을 시켜서 이 이미지 영역 안에 가운데에 있을 수 있게 보여지게 하고 나서 다시 가이드라인 넣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부터 좌표 다시 계산해 주셔야 되죠. 219네요. 그러면 그 다음은 마이너스 219가 됩니다. 자, 다음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넣고 사각형 만들고 가운데로 오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가이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X축 다시 한번 계산하는 거죠. X축 여기에서 여기까지 292가 되겠네요. 292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자, 다음에는 다시 사각형 만들고요. 그리고 와서 가운데 정렬이 되게 만들고 가이드라인 한 번 더 걷습니다. 이제는 뒤로는 안 봐도 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로 사이즈 364네요. 364를 넣습니다. 그러면 총 6개의 이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브라우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이미지가 잘 들어갔죠.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이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비포도 같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A의 비포기 때문에 이게 A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A의 비포의 좌표가 또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자, A 요소에 마우스 올렸을 때 후보죠. A의 마우스 올렸을 때 이전에 있는 컨텐츠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시 한번 좌표를 넣는 거예요. 자, 그럼 뭔가 또 복사 붙이기 할 것 같죠? 그러면 이때 전부 다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를 하고요. 달라진 부분 li 필요 없죠? 이 부분 제거하고 여기에 호버만 넣으면 되겠죠. 호버 했을 때 비포 좌표가 바뀌는 것이니까. 그러면 A에서 호버까지만 복사를 하고 li에서 콜론 전까지만 붙이기, li에서 콜론 전까지만 붙이기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이 호버했을 때 잘못했네요. 붙이기를 이곳이 아니라 여기에서 호버만 추가하면 되죠. 몇 번째인지에 따라서 각각 이미지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앞에 NTH 차일드는 필요해요. 각각 NTH 차일드에 호버했을 때 위치, 이제는 X축은 그대로고 Y축만 바뀌게 될 거예요. X축은 다 같죠? Y축만 바뀌게 됩니다. Y축 같은 경우에는 크기 똑같이 해줍니다. 이 크기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 문 아이콘이 가장 컸었죠? 이렇게 해서 딱 맞춘 다음에 세로축만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Y축 계산할 때 맨 위에서 이 전까지 해주면 184거든요. 마이너스 184로 만들어줍니다. 84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꺼번에 쫙 들어가게 되고 마우스 올렸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어느 부분은 마우스 올리면 반응이 없고 어느 부분은 올리면 마우스에 반응이 있어요.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A의 요소 자체가 현재 크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A의 B4에만 블록 요소를 넣었지 A 요소, A B4의 부모인 A 요소에는 블록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A 요소를 블록 요소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A 요소를 블록 요소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느 곳을 마우스를 올리더라도 다 반응이 제대로 오죠. 블록 요소의 특징이 뭐죠? 가로로 100%다. 지금 보시면 가로 100%가 되어버렸어요. 블록 요소는 기본적으로 가로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꽉 찬 링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리만 하면 돼요. 정렬에 대한 정리만. 자,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li예요. 각각 li들이 있고 그 안에 A 요소를 만들었는데 A 요소 전에 컨텐츠, A 요소 전에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 감싸고 있는 li에 정렬을 시키면 됩니다. li는 기본적으로 블록 요소죠. 블록 요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이유는 li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A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li를 좌측 배치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냐면 li에 플롯 주면 되죠. 모든 li를 선택을 하고 li에 플롯 레프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옆으로 다 붙겠죠. 자, 그런데 이미지는 우측에 있고 텍스트는 왼쪽에 있어요. 이미지는 가운데를 정렬로 해서 우리가 맞췄지만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이 아니죠. 그럴 경우에 다 같이 텍스트 라인 세트를 넣어줘서 이렇게 가운데로 전부 다 배치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젠 li와 li 사이의 간격만 보면 되죠. li와 li 사이 간격. 근데 여기서 중요할 점은 이 아이콘에서 아이콘 사이의 간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만든 것은 브라우저로 보시면 중간에 뭔가 간격이 더 있죠. 이 간격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아이콘을 한 박스 안에 똑같이 보여지기 위해서 만든 아이콘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이즈에서 그대로 하되 이대로 두고 우측에 선 한번 그어주고 그리고 이 부분도 그대로 와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배치를 시키고 선을 그어줍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여백은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럼 총 111픽셀이거든요. 이거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약 55픽셀입니다. 왜 반을 나누느냐?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 여백을 주게 되면 플롯 레프트 상에서 패딩 레프트 또는 패딩 라이트 또는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를 주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몰려요. 패딩이 오른쪽으로 몰리거나 왼쪽으로 몰립니다. 패딩 또는 마진이. 그러면 가운데 정렬을 시킬 수가 없어요. 가운데 정렬을 나중에 시키기 위해서는 이 한쪽 여백으로 보여지는 것을 반을 나눠서 양쪽 여백을 줘야만 이 반인 양쪽 여백을 줘야만 이쪽도 똑같이 여백이 들어가고 오른쪽도 똑같이 여백이 들어가요. 똑같이 여백이 들어간 상태에서 봐야만 가운데 정렬이 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한쪽 방향을 주고 라스트 차일드 패딩 빼기, 퍼스트 차일드 패딩 레프트 빼기 하셔도 되지만 그 빼기를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코드를 한 줄을 더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패딩을 55픽셀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패딩에다가 0에서 55픽셀 넣어주면 양쪽 맞춤이 되겠죠. 자, 이제는 가운데 정렬을 해야겠죠. 가운데 정렬은 한번 볼까요? 지금 UL의 사이즈가 여기 나오게 될 텐데 UL 사이즈는 안 나오네요. 현재 174죠. 174가 총 6개가 있어요. 가로 사이즈가 174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굳이 암산으로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174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1044가 바로 이 아이콘의 가로 사이즈가 돼요. 자, 1044 그럼 UL이죠. 프로덕트의 UL의 가로 사이즈가 1044예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의 조건이 가로 사이즈가 있어야 되고 마진형 오토가 있어야지 가로 정렬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위아래 여백 한번 봐야겠죠. 위로는 우리가 아까 여백 계산했을 때 이 부분까지 봐야겠죠. 이 부분 문의 기준이에요. 문의 기준이기 때문에 문으로부터 이만큼 46픽셀, 텍스트로부터 이만큼 41픽셀이네요. 그럼 위로 46, 41 주면 되겠죠. 바로 이곳에 패딩을 주겠습니다. 패딩을 46에 41 주면 되겠죠. 상, 좌우, 하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여백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콘을 하나 추가하게 되면 한번 아이콘 추가해 볼까요? 아이콘을 추가해서 이 부분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7번째라고 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 왜 가로 사이즈를 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것이 헛수고는 아니에요. 헛수고는 아니지만 네, 다시 돌리겠습니다. 다시 돌리고 이쪽 저장하고 돌리고 헛수고는 아니지만 좀 다르게 방법을 접근하셔야 돼요. LI 이 제품 정보들이 언제 몇 개가 추가될지도 모르고 또는 줄어들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럼 유동적으로 뭔가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플롯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가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우선 가로 사이즈 빼겠습니다. 가로 사이즈 빼고 마진형 오토도 아니에요. 그냥 텍스트 라인 센터 하겠습니다. 블록 요소인데 텍스트 라인 센터 하게 되면 가운데로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li 요소를 플롯으로 주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주게 돼요. 인라인 블록으로 주게 되면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인라인 블록은 가로 세로 들어가고 인라인의 속성도 같고 블록의 속성도 가질 수도 있죠. 가로 세로 블록 요소에 가로 세로 들어갈 수 있고 패딩 모든 면에 들어갈 수 있고 단 인라인처럼 좌우로 배치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 인라인 요소나 인라인 블록 요소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자 하는 요소의 부모에다가 UL에다가 텍스트 라인 센터만 주면 자동으로 LI는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 여백이 공간이 존재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선을 한번 거보겠습니다. LI에 제가 임의의 선을 한번 거볼게요. 그러면 그 공간이 보이거든요. 자, 레드 좋습니다. 사이에 공간이 있죠? 우리가 주제하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패딩밖에 안 줬잖아요. LI에 패딩밖에 안 줬는데 뭔가 마진을 준 것처럼 공간이 생겨납니다. 이 공간이 생겨난 이유는 인라인 블록 때문에 그래요. 인라인 요소나 인라인 블록 요소가 이렇게 줄내림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처럼 공간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한 줄로 처리하면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한 줄로 처리를 하면 코드를 공간이 안 생깁니다. 한번 개발자도로 찍어서 볼까요? LI에다가 다시 한번 선 넣어보겠습니다. 공간이 안 생기죠? 이곳은 공간이 생기죠. 왜냐하면 한 줄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코딩을 이렇게 하진 않죠. 이렇게 한 줄로 코딩하시면 안 됩니다.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면 이 공간이 되는 LI 때문에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LI의 부모에다가 폰트 사이즈 0을 줘요. 그러면 전부 다 붙게 돼요. 한번 볼까요? LI를 다시 찍어서 선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보더를 넣어볼게요. 자, 다 들어갔죠? 텍스트도 그대로, 왜냐면 밑에 폰트 사이즈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의 폰트 사이즈 0을 줬기 때문에 LI와 LI 사이 인라인 블록 간의 간격이 전부 다 딱 붙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디자인을 받고 나서 퍼블리싱에서 표현을 할 때 물론 작은 되게 희미하지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의 요소가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던가 어떨 때는 뭐 제대로 가운데 정렬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더 여백이 더 많이 벌어진 느낌이 들고 막 이렇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민감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해소되기도 하는 겁니다. 해소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죠. 자, 다음에 좀 마무리 작업할게요. 아이콘과 텍스트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이 높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높이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26픽셀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 요소는 비포 요소죠. 비포 요소 밑으로 마진을 26픽셀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포, 모든 비포 잡은 게 없죠. 모든 비포는 여기 있구나. 모든 비포를 잡아서 마진을 26픽셀 밑으로 줍니다. 그러면 글씨와 텍스트가 잘 떨어지게 되고 중간에 마우스를 올려도 근처에 마우스가 가더라도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 여백과 함께 링크도 다 표현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해 보이지만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인라인 블록 요소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했을 때 생겨나는 현상,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
연습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스프라이트 이미지의 좌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아이콘이 있었을 때 이 다양한 크기 아이콘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른 어떠한 디자인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더라도 원활하게 잘 퍼블리싱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